그거만큼 좋은 부분가 없지. 그러니까 일단 계약을 쓰란 말이야.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러다 자초될까봐 얘기하는 거야. 엄청나게 많은 직원들 봤어요. 근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포기하는 걸 봤을까요? 대부분 그냥 공무원 일하듯이 일하다가 계약이 안 나오거나 지쳐서, 아니면 뭐 경제적인 이유로 관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나의 시간을 빨리 땡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남들보다 더 많은 시도와 더 많은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회사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 여러분, 선배들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각인을 시키란 말이야. 나 누구누구가 여기 저기 빌딩을 먹으러 왔으니까 뭐 이런 식의 각오가 있어야 될 거야. 파이팅이 뭔가 보여주란 말이야. 증명하란 말이야. 그러다 보면 도파민이 엄청 터져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내 결과에 집중하는 모습 보면은 터진다니까. 일할 맛이 막 쫀득쫀득해요, 진짜로. 그냥 주먹구구시로 제발 일하지 마. 여러분들 전문가잖아. 고객들이 여러분한테 수십억 수백억짜리 맡기는데, 여러분들 맨날 와서 여기서 담배 피고 아침에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고 수다좀 떨다가 와서 전화 한 통 하다가, 그리고 또 내려놓고 또 수다 떨고 갔다가 나 너무 힘들어, 힘들어 그러고 또 밥 먹으러 갔다가 일을 하고 있나요? 우리 팀 직원들 알겠지만 저는 점심시간을 놓칠 때도 되게 많습니다. 집중해서 일할 때는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밥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루틴이 깨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최근에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 제대로 제안을 해본 적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죠.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결과가 나오는 일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시작은 조직 안에서 팀장들이나 이런 선배들한테, 매수 진행하는 선배들한테 이 직원은 정말 일을 잘하는 직원이다, 이 직원이 작업한 물건은 변수가 별로 없다, 이런 인식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물건 제안할 때도 본인이 뭔가 정성 들여서 자료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내 물건이야. 내 물건이면 뭔가 정성 들여서 만들어서 이 사람 내가 설득해야겠다는 생각을 막 갖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그 기본 틀을 만들어 놓은 거에다 그냥 갖다 꽂아 넣는 거예요. 근데 그 물건마다 다 개별성이 강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각자의 개성이 있듯이, 건물의 매력은 뭐냐면, 건물 중개의 매력은 뭐냐면 건물마다 각자의 특징이나 매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뽑아내는 게 담당자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하루에 엄청나게 들어오겠죠. 당연히 그러면 어떤 거를 제가 먼저 볼까요? 여러분들 유튜브 볼 때 어떤 거 주로 먼저 봐요? 가희 씨 어떤 거 주로 봐요? 유튜브 자체를 안 보는데 빌딩하고 어떤 거 봐요? 재밌는 거. 재밌고 자극적인 거 먼저 보죠. 똑같아요, 고객도. 물건 자료도 뭔가 재밌어 보여야지 보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고객한테 물건 주면서 멘트를 칠 때 어떻게 해야 돼? 후킹을 좀 줘야겠죠? 그죠? 근데 후킹이 없어. 그럼 재미없잖아. 그럼 안 여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잘하는 직원들은 고객이 마음에 들어하는 미팅을 하고 와라 그러면 진짜 빠르게 미팅을 하고 와. 근데 내가 얘기를 하면은 며칠 세워라 내워라, 며칠 뭐 피드백이 없어요. 2, 3일 지나도. 그 물건은 아웃입니다. 아웃. 중요한 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직원들의 능력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직원이 조금 약간 소극적이고 뭔가 하면은 물건을 자세하게 안 봐요. 근데 여러분들 저랑 다른가요? 똑같잖아. 상대방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맨날 그런 얘기 있잖아. 나 자신을 먼저 팔아라. 물건을 팔기 전에. 그 얘기가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이 이 사람한테 뭔가 흥미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 물건 자료도 눈에 들어오는 거죠. 반대로 고객은 일을 하면서 되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 그 정보를 습득할 텐데 어떤 걸 주로 볼까요? 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손님이 이거 별론데 그쵸, 저도 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면 설득이 돼? 안 되죠. 고객이 이 물건 근데 위치가 별로지 않아요 라고 하면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주관도 없는 애가 브리핑을 하면 누가 그거를 듣겠어요? 그죠? 그 물건으로 브리핑을 해서 계약을 못 쓰더라도 나를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친구가 일을 잘하는 친구구나. 그 느낌만 주더라도 일단 절반은 성공한 거야. 자, 회사 안에서도 브랜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게요. 우리 성상민 이제 팀장, 회사 안에서 브랜딩 돼 있죠. 키 크고 잘생기고 허당이고 브랜딩 돼 있잖아요. 그죠? 뭔가 이 사람을 생각했을 때 뭔가 이미지가 떠올라야 돼. 고객이 저를 봤을 때도 그런 이미지가 있겠죠. 저 친구랑 계약을 쓰면은 정말로 안전한 계약을 쓸 수 있고 좋은 물건을 소개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몸값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브랜딩은. 여기서 느껴야 돼. 여기서 내가 어떤 사람을 자리매김하냐에 따라서 팀장이 돼서도 어떤 사람을 자리매김 되는 거고, 그리고 고객들도 그런 이미지로 날 바라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된다. 그냥 출근해서 그냥 퇴근하고 있는 데 없는 데 살다 보면 이미지 메이킹이 될까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 그죠? 그래서 이게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 맨날 와서 완료 치고 있어, 맨날. 그냥 노가다 하듯이. 전화하고 완료 치고. 우리가 이게 노가다라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노가다로 왔어요? 계속 매도인을 만나고, 협상하고,
그러면서 자꾸 내 역량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단순하게 내용 입력하고 뭐 전화라고 하면 전화하고 자료 만들라고 하면 만들고 뭔가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 받아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와서 전화하고 입력하고 맨날 이러고 있는 거야. 제가 봤을 때 절반 이상이 그러고 있어요. 절반 이상이. 예, 한번 스스로 돌아보자는 얘기지. 우리 일은 뭐야? 우리 뭘 많이 해야 돼요? 미팅. 나 플러팅 하는 거야? 예, 미팅을 많이 해야겠죠. 미팅을 많이 해야 돼. 미팅을 많이 해야 내한테 데이터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죠? 아, 내가 매도인 미팅했을 때 이 말 했더니 안 먹히더라. 이 말 했더니 이 사람이 뭔가 공감하면서 가격 깎아주더라. 이런 게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더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미팅을 안 하는데 그게 있겠냐고. 그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경력이 쌓였어도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계속 반복하는 거야. 야, 너 팀장 취급이 됐는데 왜 말을 그렇게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미팅을 안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미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많이 해야겠죠. 만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좋아지겠죠. 자꾸 얼굴을 보야 정이 드는 거잖아. 그치? 그냥 단순하게 입력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을 해야지, 일을. 여기 입력하러 온 알바들이 아니에요. 알겠죠? 남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 똑같이 만들지 마. 그건 걔 거잖아. 내 걸 만들어야지, 내 걸. 잘 못하는 자료 잘 못 만드는 사람들인데 가이드로 그냥 만들어 준 거지. 그게 정답지는 아니야. 물건마다 개별성이 너무 강하다고 했죠. 그래야지 이 자료로 아, 얘가 정말 전문가구나, 일을 잘하는 애구나 이렇게 어필할 수 있겠죠. 항상 얘기하죠. 계속 거절을 당해야 내공이 쌓이는 거야. 일부러 거절을 당해야 돼. 거절 없이 계약이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계속 거절을 당해야 이 거절에 대한 내가 대응이 생기는 거고 이 사람이 진짜 거절인지 가짜 거절인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 저라고 거절 안 당할 거예요? 아, 이 물건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고민해봤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우리 평생 들어야 돼. 평생. 거의 반응들이 모아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거절에 대한 반응들이. 한번 그거 느껴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근데 거절을 당해야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절에 익숙해지고 맷집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대방이 거절하도 난 상처를 안 받게 되겠죠. 그러면 뭐가 생겨요? 용기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면 뭐가 생겨요? 그렇죠. 자신감이 생기니까 실행을 계속 하게 되겠죠. 어떤 사람은 거절할까봐 막 이러는데 얘는 거절이 이미 익숙하니까 그냥 막 무조건 그냥 얘기하는 거, 그리고 무조건 들이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죠. 용기 있는 사람이, 미녀를 얻는다. 그죠? 용기 있는 사람 미련이 얻는 거잖아. 근데 용기가 없어. 여자들이 싫어해요. 용기 없는 사람. 그쵸? 좋아해요? 용기 없는 사람? 싫죠? 잘생기면 괜찮아요. 잘생기면 용기 없어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이러다 보면 대처 능력과 여유가 생기는 거야. 자신감이 여유죠? 자신감을 얻어야 돼. 그러니까 계속 두들겨 맞으라고. 노노노 하면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다 보면 실행하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매년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연초가 돼서 연말까지 열심히 달렸으니까 좀 쉬어야지 한 달 쉬잖아? 그럼 자신감이 다시 떨어져. 그래서 매번 이제 하는 게 뭐냐면 다시 엔진을 가동시키는 거야. 조금씩 액션을 취하면서 다시 거절에 익숙해지게. 물론 이제 그 시간은 이제 점점 짧아지겠죠. 이게 여러분들은 되게 힘들어할 수 있고 일반적인 뭐 직장인들의 공무원들이 싫어할 만한 얘기야. 저는 근데 될 때까지 밀어붙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생채기가 나야 거기서 새살이 돋는 거고 뭔가 상처를 받아야 사람이 멘탈적으로 성장을 하는 건데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온해. 성장이 있어요? 없죠. 태보만 있을 뿐이지. 근데 제가 이 교육을 왜 하냐면 제가 직원들이나 팀장들하고 일부 팀장도 대화를 하다 보면 후킹도 없고 뭔가 밀어붙이는 것도 없어요. 그냥 상대방이 그 밀어붙이길 바래주는 거야. 아, 상대방이 날 끌어당기길 바래. 과연 그 사람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을까? 계속 시도를 해야지 계약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뭔가 실행할 때 너무 고민을 많이 해.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그냥 하고 생각합니다.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 작년에 내가 건대 최고위 갔을 때 얘기를 해볼게요. 아, 나는 원래 아이예요. 저는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내가 다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어색한지 알죠. 성향이 외향적인 사람도 어색한데 얼마나 어색하겠어. 근데 내가 그런 상황을 너무 싫어하는 거 나도 알고 있어. 근데 일단은 가는 거야. 그냥 가서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그냥 가는 거라고. 근데 나는 외향적이지 않으니까 가서도 어색하고 뭐 이러니까 다음에 할까? 이러면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죠. 아, 나는 바쁘니까, 아직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이거 당장 못할 것 같고. 이런 핑계들이 너무 많은 거지. 일단 하는 거야. 일단 다 벌려놓고 그 다음에 수습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 무조건 실행 먼저, 고민은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 공부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공부하러 왔어요? 공부는 일하면서 해. 그냥 얘가 얘기했죠. 그냥 도장 찍어놓고 두들겨 맞으면 공부가 돼요. 그거만큼 좋은 공부가 없지. 그러니까 일단 계약을 쓰란 말이야.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러다 자초될까봐 얘기하는 거야. 엄청나게 많은 직원들 봤죠. 그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포기하는 걸 봤을까요? 대부분 그냥 공무원 일하듯이 일하다가 계약이 안 나오거나 지쳐서 아니면 뭐 경제적인 이유로 관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나의 시간을 빨리 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남들보다 더 많은 시도와 더 많은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더 많은 인풋을 안 해놓고 남들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는 정말 도둑놈 심보 아닐까요? 무조건 해야 돼 이거는. 내가 주말만 지나면 월요일에 에너지가 없어요. 그럼 월요일날 내가 강제로 일을 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말에 금요일날 월요일 미팅을 미리 잡아두는 거예요. 미팅하고 나면 에너지가 생겨요. 그런 식으로 계속 루틴을 만들어야지. 뭐 이번 주에 뭐 신규 맵을 등록하고 뭐 오전에 이거 하고 오후에 미팅 해야겠다. 그리고 내 물건 중에 이게 A급이니까 이거 미팅해서 깎아야겠다.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업무일지를 쓰란 말이야. 머릿속에 못 담을 것 같으면. 근데 대부분 머리가 클수록 업무일지 안 써요. 머리가 크더라고요. 경력이 높아질수록 업무일지 안 씁니다. 근데 필요해.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냥 주먹구구시로 제발 일하지 마. 여러분들 전문가잖아. 고객들이 여러분들 수십억, 수백억짜리 맡기는데 여러분들 맨날 와서 여기다 담배 피고 아침에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고 수다점 들러 가서 전화 한 통 하다가 그리고 또 내려놓고 또 수다 들고 갔다가 나 너무 힘들어 그러고 또 밥 먹으러 갔다가 일을 하고 있나요? 우리 팀 직원도 알겠지만 저는 점심시간을 놓칠 때도 되게 많습니다. 집중해서 일할 때는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밥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루틴이 깨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아무튼 간에 그놈의 아침 커피랑 모닝 커피랑 그놈의 뭐 그거 다 챙겨 먹으면서 일은 왜 다 안 챙겨 먹냐고. 제발 좀.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 차장 때까지 커피숍에 앉아본 적이 없어요. 차장 때까지 커피숍에 앉아서 담배를 펴본 적이 없다니까? 이 시간에 등기 떼서 등록해야지. 이런 담배도 많이 안 펴서 담배 피는 시간 아까워.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펴야겠지. 왜냐면 이게 금단 현상이 오니까 담배를 안 피다 보면. 한번 물어볼게요. 자유에는 뭐가 따라요? 책입니다. 그죠? 내가 누리는 자유에는 책임감이 항상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자유를 느꼈으면 다른 형태로 책임감이 돌아오겠죠. 업무 시간에 업무만 하세요, 제발. 업무 시간에 업무만 하고 업무 시간 외에도 업무를 해야 되는데 뭐 퇴근 시간 되면 뭐 한 5시 반쯤 되면 집에 가야 되니까 막 준비해요. 그죠? 한 5시쯤 되면 몸이 들썩들썩 거려. 예, 여러분 뭐 월급쟁이세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과연 그렇게 해서 내게 임계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물론 결과가 중요해요. 근데 저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직원들의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직원들이 이 과정을 인해서 결과가 안 나왔지만 성장을 했다고 하면 난 그 또한 좋다고 생각해. 어차피 계약은 또 쓰면 돼. 근데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 내가 느낄 만한 과정도 없는 거죠. 계약도 깨져본 사람이 봉합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계약이 안 깨본 사람이 그걸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죠? 이런 경우도 있어. 처음에는 매도인한테 계약하자고 했는데 매도인이 계약한다고 했다가 연락 두절이다. 계약 못했어. 그 다음에 매도인이 나왔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계약 못했어. 거의 다 왔잖아. 도장만 찍으면 되잖아.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여러분, 고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소극적인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스스로 거울로 봐. 내가 적극적인 사람인지 소극적인 사람인지 스스로 보란 말이야. 근데 평소에 말을 안 하는 김민규 팀장도 계약 앞에서는 적극적이야. 회사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 여러분 선배들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각인을 시키란 말이야. 나 누구누구가 여기 저기 빌딩을 먹으러 왔으니까 뭐 이런 식의 각오가 있어야 될 거야. 파이팅이. 뭔가 보여주란 말이야. 증명하란 말이야. 예, 그러다 보면 도파민이 엄청나게 터져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내 결과에 집중하는 모습 보면은 터진다니까? 일할 맛이 막 쫀득쫀득해요, 진짜로. 나는 나는 뭐 수수료 많이 타,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제발 좀. 예. 물건 관리도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에서 심리전. 얘가 건드리면 X다. 그럼 안 건드려. 왠지 알아? 얘거 건드리면 내가 10개를 더 뺏겨야 되거든. 한번 뺏겨봤어요, 직원 때.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사람 물건만 전화했어요. 그래서 진짜 사과 받았어, 사과. 주하나, 내가 뭐 잘못했니? 제 물건 가져가셔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뭐 그 정도 도끼가 있어야지. 근데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쓸데없는 물건을 가져온다거나 이런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모전을 하라는 게 아니라 뭔가 한 번은 제 거 건드리면 X돼. 그리고 걔가 그 사람 또 얘기해 준 거야. 주한이 물건 내가 건드렸더니 내 거 한 5개 가져가더라. 예. 이렇게 되는 거야. 소문이 나잖아. 그럼 안 건드려. 거절을 수집하고 클리어하는 게 뭐냐면 계속 거절 당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똑같아. 내가 예를 들어서 성창민이랑 계속 대화하다 보면 얘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내가 쌓이는 거야. 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나랑 자꾸 접점을 만들어야 김주환이 어떻게 해야지 물건 자료를 보는구나. 저도 그 정도 약간 패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옛날부터 궁금했으면 사장님 쫓아갔습니다. 사장님 저 이거 궁금해서. 귀찮아하지. 근데 귀찮아만 할까요? 귀찮아만 할까? 저 새끼 대견하네. 열심히 하네. 욕심이 있네. 잘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는 전 회사가 한 층에 한 15명 있었나? 이상하게 사장님만 들어오면 애들이 다 전화를 막 열심히 하다가 다 조용해져. 이상한 거야. 더 어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장님 있을 때 더 크게 통화했어. 들으라고. 나 김주환이다. 들어라. 나한테 집중해라. 이 정도 패킹이 있어야겠죠? 그죠?
저도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되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순간부터 적극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번 가보면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상방을 뚫고 나면 그 다음 상방이 보이고 절대 그 밑으로 안 떨어져. 그게 매출이고 성과고 결과예요. 그리고 결과를 만드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와도 결과를 만듭니다. 그런 사람은 성장해야겠죠? 예, 여기까지 할게요.